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화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유치하지만 이런 걸 썼어요. 교환일기. 아침마다 이거를 이제 쓰고 그 다음날은 얘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받았는데, 친구가 나 중학교 올라와서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고민을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수학을 좀 재밌어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글씨체로 있잖아요. 자, 이게 예를 들면 3x 플러스 뭐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이게 어렵다 그랬잖아. 뭐 x라는 게 3을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좌변 우변 안 똑같지? 이러면서 이거를 막 글을 되게 열심히 썼어요. 새벽까지. 그리고 저는 야심차게 이걸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딱 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 읽어볼게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저한테는 상처로 남아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잖아요. 중학교 1학년 꼬꼬마 시절에요. 전 처음으로 수학 해설집을 집필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쓰면서 고치고 고쳤던 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내 스스로 약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쓰면서 남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정리했던 경험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식을 정리한다? 정말 그거야말로 효과적인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운 좋게 알았던 거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전에 상위 0.1% 학생들이 공부하는 비결 이래가지고 EBS 다큐멘터리 이렇게 리뷰했던 영상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영상 안 본 친구들은 보시고요. 거기서도 제가 딱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맞아, 메타인지가 정말 학습에는 가장 중요해 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어디 뭐 취업을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메타인지예요.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 일을 배우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절차를 잘 몰라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가서 그 절차를 배우고 일 처리를 빠릿빠릿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요, 메타인지라는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인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안다 모른다라는 지식이나 혹은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냐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자체가 일단 메타인지라는 것이고요. 내가 그럼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이르는 전반을 얘기한다 라고 해요. 자, 이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한 결과고요. 출처는요,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김경일 박사님께서 쓰신 글들이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 메타인지적인 지식, 내가 안다 혹은 모른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메타인지적인 기술이에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자, 수학을 예시로 들면요, 1차 함수는 잘 알아. 그런데 연립방 정식은 잘 몰라 라든지 어떤 단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혹은 뭐 확률과 통계가 있어. 내가 순열과 조합은 잘 알아. 그런데 이항정리 파트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류하는 자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없는 친구들은 내가 아는 것만 주구장창 풀고 있고요, 모르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게 공부인데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생님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안다 모른다, 그럼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까지 다 아우르는 설명이다 라는 거죠. 이런 글도 있었어요. 김경일 박사님이 쓴 글이었는데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진짜 지식은 두 번째 지식이다.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백지 개념 테스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만의 오답, 이해도, 삼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자,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보세요.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 것들의 1순위가 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지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정도의 수학 개념을 백지에다가 내가 쓸 수 있을 정도이냐, 그것들이 이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정말 모든 공부의 1순위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럼 모르는 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구독자라면 정말 이런 고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요, 제가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련된 수학을 학습하는 와이즈 캠프에서 하는 메타인지 학습이라는 것을 보고요, 나랑 결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수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패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펜이 같이 돼 있어요. 여기 밑에는 블루투스 키보드로 같이 돼 있어서 써야 되는 거, 그럴 때 얘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앵글이 항공샷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드를 정면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 중등이 있는데 중등 수박시다컵 인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초등, 중등을 동시에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은 좀 이득일 것 같아요. 자, 초등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많아요, 기능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메인은 지금 보시면 오늘은 주말이어가지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과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배정된다고 해요. 과목이나 단원들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날짜별로요. 그래서 오늘 날짜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 학습하고, 영상 같은 것도 나오고, 그 순서대로 이 단원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메타학습관. 개뼈 노트라고 있는데 이 개뼈가 개념뼈대더라고요. 그래서 개념뼈대의 노트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볼게요. 이 중에서 저는 과학이랑 수학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5학년 1학기에 4단원 용해와 용액을 볼게요. 공부하기를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용액에 지나기에는 뜻이 어떤 뜻이고, 비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겉보기 성질과 물체 뜨는 걸로 뭐 지나기를 판단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가 봐요. 그리고 생활의 예시도 있고요. 일단은 열어서 복습식으로 아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본론적인 거, 지나기를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밑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라 그리고 다른 걸 추가로 그려도 돼요. 그리고 추가로 멘트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자신 있는 친구들은 밑그림을 가려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쓴 다음에 선생님이 된 것처럼 녹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나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선생님이 되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 나가면 개념 뼈대를 본인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 봤던 거. 뜻을 내가 이렇게 쓰고, 비교 방법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생활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개념 뼈대 자체가 되어 있으면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 본인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더라고요. 과연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좀 처음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이 개뼈 세상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이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초등학생이 이렇게 잘하다니 싶었어요. 밑그림 위에다가 본인이 글씨를 써서 이렇게 올린 친구도 있었고, 밑그림 지운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림도 너무 잘 그렸죠. 이런 식으로 뭐 대화체로 해가지고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녹음 파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볼까요? 이 친구 그림 되게 잘 그렸다, 그쵸? 정말 미래 선생님이네요. 이런 식으로 5학년 때부터 개념을 정리해서 남에게 설명하는 습관이 된다면 정말 나중에는 당연히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자, 전 수학 강사니까 수학도 한번 봐볼게요. 약분과 통분이라는 단원을 들어갔어요. 이거는 5학년 1학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막연히 그냥 하라고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밑그림 그릴 수 있게끔 틀을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본인이 그냥 따라 쓰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밑그림을 가리고 쓸 수도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 밑그림 가리고 써도 됩니다. 초등 수학은 연산이 좀 많잖아요. 굳이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밑그림에다가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틀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럼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똘똘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거를 해놨고, 녹음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틀을 사용해가지고 한 친구들도 있죠? 본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글씨 써가지고 했고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이걸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적절한 기능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가 메타인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핵심적인 게 뭔지를 정리하게끔 하는 이 개뼈 노트, 저는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메타 학습관뿐만 아니라 교과서 학습, 프리미엄 학습, 글별 도서관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것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는 그냥 한 강의실에 수십 명의 학생이 모여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수많은 툴들이나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변화에 발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 이 네 글자는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촬영 현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쵸? 세팅을 제가 많이 바꿔봤거든요. 기존에는 뒤에 배경이 좀 너저분하고 시선이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디자인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수정하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제가 모 사이트에 인강 데뷔를 하면서 교재 집필하느라 그리고 강의 찍으러 다니느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사이트가 서비스 종료가 되었죠.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작년에 그렇게 바빴던 반면에 올해는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작년에 비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더 열심히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올해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텐츠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를 저한테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